예, 소개받은 윤영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들으셨죠? 면접에 왜 떨어지는가? 여러분이 한번 자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면접에 한 번도 안 떨어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만큼 면접에 누군가는 한 번 떨어지고 그것을 극복해서 어떻게 보면 합격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면접이라고 했을 때 면접.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얼굴과 얼굴이 맞닿는 거죠. 영어로는 인터뷰라고 합니다. 사실은 혼자 내가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또 어떻게 보면 보고 있고 나도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눈 감지 마시고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주셔야지 저도 면접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면접을 하실 수 있는 거야. 자, 나는 왜 면접을 떨어지는가? 첫 번째 주제는 떨어진다는 측면이 조금 부정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면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떨어짐이 있어야지 합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컬럼리스트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고요. 또 저는요, 코칭이나 또는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여기 그림을 보시고 아, 저분이 아드님이십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 아들은 아니고요. 그 카메라를 갖고 오신 분의 그 자제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코칭을 해달라고 해서 코칭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전체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실게 된 그 과정입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저는 주로 기업에서 제가 강의하는 주제는요, 면접관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면접관, 그리고 면접자, 또는 우리가 피면접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피면접자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면접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우리가 피를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치, 그리고 피코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치 하는 사람, 그리고 코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코치 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겠죠. 면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면접을 하는 사람과 면접을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 면접관과 면접자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이제 가르칠 때 우리가 그리고 면접을 할 때 중요한 거는요. 누구나 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의 이제 첫 대면이 설렐 수도 있고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측면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왼손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왼손을 이렇게 하시고 오른손을 위로 이렇게 올리세요. 자, 그리고 요 사이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이렇게 찍는다. 자, 한번 이제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리시고요. 자, 실제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요,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아래로 쳐다보게 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을 존경하는 표시가 될 수 있고요. 그림은. 반대로 내가 밑으로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려보기가 되겠죠. 그걸 상대방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쳐다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찍어보세요. 이제 내가 어떻게 찍을 것인가. 자, 지금 잘못 잡으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 위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가 사각형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직사각형이었으면 되겠죠.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제 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야기 드리고요. 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앞에는 이제 조금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리고 왜 떨어집니까, 선생님?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특히 면접에서 면접을 보기 전에 1차로 프리뷰를 하죠. 프리뷰가 바로 어떤 겁니까? 서류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서류 전형. 서류 전형을 합격이 돼야지 면접이 되죠.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하는 친구나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면접도 못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서부터 면접이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접이라는 것이 왜 어려운가? 특히 시나리오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거하고 시나리오가 없는 상황에서 면접을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지금 취업 현황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스펙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봤어요. 스펙으로 많이 봤는데 지금은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의성. 창의성보다 더 중요한 거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창의적 인재에서 한 발 더 나갔죠.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시된다. 이렇게 불황이거나 이럴 때는 창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도전 정신이다. 도전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옛날에는 이게 고연봉 어떻게 보면 구직이었다면 지금은 생계형 구직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 정규직으로 대한 어떤 합격을 지향했다면 지금은 인턴 합격 지향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측면입니다. 요번에도 오늘도 제가 모 대기업에 지금 오늘 강의를 했는데요. 신입사원들 강의였어요. 강의에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물어봤더니요. 인턴십을 했던 사람이 80% 이상이고요. 그 나머지 분들 인턴십 안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에 20% 정도. 그것도 그분들은요. 조금 이렇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인턴십을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같이 팀워크로 짰던 사람들보다 약간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다라는 측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좀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 부분이 이야기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은 인턴십을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측면이 한 코스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채용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요. 오히려 옛날에는 경력직 같은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으로 오면 조금 더 나가서는 그 사람의 인성과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력직도 참 중요한데 실제로 써봤더니 회사에서 몇 개월 안 돼서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역량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의 경향은 인성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 됨됨이를 굉장히 중요시 보는 측면으로 이렇게 인턴십이 바뀌고 있다. 채용 트렌드가 이런 측면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입사 경쟁률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뭐 100대 1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이제 수치의 조사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되고 있고 또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 취준생이라고 하죠. 취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리고 실제로 질문해 오는 것들을 들어보면 합격한 사람들이 요 회사에도 합격하고 저 회사에도 합격해요. 합격 안 된 사람들은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을 요즘에 상당히 뿌리듯이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그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묻지마식으로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측면이 있어요. 한번 지원했다가 떨어지면요. 그게 다 DB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DB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원을 함부로 한다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보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성하고 적성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기 한번 녹색 창 있죠? 요 녹색 창에 들어가는 거를 한번
우리 해보는 겁니다.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이죠. 그렇죠? 자기소개서는 면접과 분리할 수 없다. 면접은 한 편의 영화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는 뭐다?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역시 이 학습의 효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소개서를 쓴다는 것,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늘 다른 앞에 섰을 때 내가 한번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히 면접에 대한 이슈가 바뀌고 있는데요. 옛날에는요, 즉흥적인 면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즉흥적인 면접을 우리가 비구조화적인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말 안에 컨텐츠가 있느냐. 특히 컨텐츠 중에서도 킬러 컨텐츠,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컨텐츠가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 기법이나 무슨 아나운서 학원 같은 데 다녀서 트레이닝 했던 그 기법들로 가시면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고요.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자기의 어떤 내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외면에 너무 추징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변화되는 측면에서는 구조화된 역량 면접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적인, 내면적인 역량, 외면적인 역량, 그리고 감성적인 역량, 이성적인 역량, 지식적인 역량,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겠죠. 그 역량들이 다른 측면에서 차별화될 텐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역량 피라미드라고 해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게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적성이나 개인들은 백그라운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이 기둥 같은 게 바로 기술과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지식을 쌓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죠. 기둥이 흔들리서는 안 되죠. 이게 바로 기술과 지식이라는 게 기둥이 되는 거고 맨 위에 우리가 석가래를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석가래를 올리는 부분이 이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그림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밑에는 뿌리 어떤 기초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하나씩 올려서 표면적인 측면, 이 행동이라는 표면 측면으로 어떻게 올라오느냐. 이 부분이 한 번에 이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특히 가운데 있는 것이 동기입니다. 동기. 동기를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동기를 바라봐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자유동기를 갖고 있느냐, 안정적인 동기를 갖고 있느냐. 사람들마다 동기가 다르죠.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기를 한번 바라보시는 게 그림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면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뭐다. 여러분만이 한번 정의를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 학습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 학습의 효과를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우리 한 분 목소리밖에 안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신 분들겠죠. 그러니까 면접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소통이라는 거죠. 그렇죠? 소통. 소통인데 바로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내가 잘 경청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질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면접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면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진정성이라는 거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성. 면접은 제 관점 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꾸미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어떤 분이 자기 약점을 집요하게 질문한다. 그러면요. 인정하시면 돼요. 그냥. 아, 그거는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끝까지 우기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변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의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다. 진정성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면접은 크게 한번 세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면접은 시작!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중요하고 내러티브라는 것은 뭡니까? 맥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하나 맥락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자세가 상대방에게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요. 시나리오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내러티브, 맥락을 준비하시고 이거 다음에 이거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포인트 뷰.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가. 상대를 바라보시는 관점도 좋지만 나의 관점도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바로 여러분에게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